의사소통의 기술과 창조적 사고를 향상시키려면 매월 기다려지는 모임이 있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사람들의 모임으로 창조적 사고와 글쓰기를 즐기는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퇴근 후에 모여 자신만의 특별한 아이디어를 글로 표현하고 또 함께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고 충고해주는 그런 모임이다. 회원들이 순번제로 리더가 되어 창조적인 글쓰기를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또 진행한다. 매번 색다른 주제와 독특한 방법으로 자신 안에 잠자고 있는 창조성을 일깨우고 또 서로를 통해 보다 넓고 다양한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모두들 마치 선물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고 모임에 참석하게 된다. 최근 모임은 싱가포르의 랜드마크인 공연예술공간 에스플러네이드 옥상을 아름답게 조경을 하여 만든 루프 가든에서 있었다. 창조적 사고를 위한 워밍업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네온의 불빛이 가득한 도심의 광경을 바라보며 그 느낌을 마음에 담고 난 후 눈을 감고 신발을 벗은 채 동료의 손에 이끌려 10분 동안 루프 가든을 산책했다. 눈을 감은 채 시냇물 소리를 들으며 또 자갈돌 위를 걸어보고 나무와 꽃들의 향기도 맡으니 잠자던 감상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뭇가지를 더듬어 보면서 바짝 말라있는 거친 표면을 느꼈고 바닥에 깔려진 자갈돌이 태양열에 달구어져 저녁까지 온기가 있다는 것을 맨발로 걸으면서 느낄 수 있었다. 눈을 감고 걸으니 향기 나는 나무가 있는 곳을 향해 나도 모르게 고개가 돌려졌고 또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부는지 감각으로 느낄 수가 있었다. 잡다한 많은 것들에 둘러싸여 사물의 특성과 현상들을 제대로 보고 듣고 느낄 수 없었던 오감이 순간 일깨워져 모든 것을 새롭게 볼 수 있었다. 그 다음은 바로 밑에 층에 있는 도서실에서 서가의 책과 영화, DVD를 둘러보면서 마음에 와닿는 제목이나 느낌이 오는 단어를 찾고 그것에 대한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들으며 글을 써보는 순서였다. 눈에 들어오는 단어들이 반갑게 느껴졌다. 오래된 필름의 제목들은 기억의 창고에 묻혀있던 추억들을 되살리기에 충분했고 이러한 시간을 통해 창조적인 에너지가 생성되고 있음이 느껴졌다. 액티비티 후에 글을 쓰는 시간에는 다들 샘솟는 생각들을 정리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조별로 함께 나누어서 서로의 글을 발표하고 피드백을 하면서 모임을 마쳤다. 회원들은 모두 같은 상황과 시간 안에 함께 있었지만 각자 다른 생각과 느낌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것들은 과거의 자신의 삶과 경험에 투영되어서 각자 자신의 방법으로 표현되었다. 그 안에는 다양성과 개성이 살아있었고 그 독특함을 서로 존중하며 함께 즐기는 시간들이 되었다. 창의적 사고를 갖는 것과 대화와 표현의 기술을 숙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다변화되는 국제사회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 때문에 바쁜 시간을 쪼개어 회원들은 열심히 참여한다. 비록 자기 나라와 다른 지역에서 살다 싱가포르에 왔지만 어디서 무엇을 했었는가는 서로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자신들의 창의적인 마인드와 감성의 칼날이 무뎌지지 않게 하기 위해 함께 모여서 훈련할 수 있는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모임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창의성이 있는 아이를 키우려면 부모가 먼저 창의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아이에게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여유와 여백을 제공해야 그 잠재력을 일깨울 수 있다. 매일 똑같은 삶 속에서 틀에 박힌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어떻게 창의성이 있는 아이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저녁 시간 잠시라도 컴퓨터와 TV를 끄고 아이와 마주 앉아서 시를 한 편 함께 읽는 시간을 갖는 것.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름다운 이야기 한 편이라도 들려주는 여유. 화집이나 사진이 많이 들어있는 책들을 도서관에서 빌려와 아이와 함께 보면서 새로운 것에 대해 서로의 느낌을 이야기하게 하는 것. 가족 간의 역할을 받고 연극을 해보면 표현의 기회와 함께 또 서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해외에서 대학과 대학원을 다니는 한인 가정의 학생들과 직장인에게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대부분이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과 상상력, 창조적 사고력 등이 늘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아야 하는 경쟁 사회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했다.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국제 경쟁에 적응해 나가야 하는 아이들에게 부모들이 어떻게 걸림돌을 치워주고 어떤 디딤돌을 놓아줘야 할 것인지 지혜로운 처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팁. 걸림돌의 사례. 항상 같은 훈계를 반복하는 것. 틀에 박힌 생활 태도를 갖는 것. 만나는 사람만 계속 만나는 것.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고 과거의 것만 고수하는 것. 디딤돌의 사례. 다양한 취미와 경험을 갖는 것. 새로운 것과 사람에 대한 흥미를 갖는 것. 정보에 민감하고 다양한 화제를 갖는 것. 예전과 다른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는 것. 화제의 선택과 대화의 기술. 오랜만에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친지들이나 가족들의 모임에 초대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 내가 해외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나를 위해 바쁜 시간을 내주는 그들의 정성이 고맙기만 하다. 그래서 이런 모임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내가 생각해낸 아이디어는 모국 방문을 위한 사진첩을 미리 준비해 가는 것이다. 현지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과 가족 사진, 그리고 내가 활동하는 일에 대한 설명 자료들과 생활에 대한 몇 가지 에피소드를 준비해 간다. 그러면 이런 모임을 훨씬 신선하고 다양한 소재로 이끌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또 나를 만나기 위해 모인 사람들에게 해외에서의 소중한 경험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발전될 수도 있었다. 때와 장소에 어울리는 주제를 가지고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재미있게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은
사회생활에 아주 큰 힘이 된다. 그러나 이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한국인들, 특히 해외나 다국적 기업에서 일하는 한국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이렇게 나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다. 업무를 떠나서 동료들과 자연스러운 일상 대화가 직장에서 회의 때 발언하는 것보다 더 어렵게 느껴져요. 특히 점심시간에 외국인 동료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식사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마땅한 화제도 없고 어떤 말을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참 답답해요. 또 잘못 질문했다가 무례를 범할 수도 있고요. 라고 말하는 한인 1.5세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다. 가정에서부터 대화, 훈련의 기회가 없었던 것이 가장 큰 요인이고, 또 상황에 맞는 적절한 화제를 찾지 못하는 것과 대화의 기술과 경험의 부족이라고 생각된다. 상대방이 관심이 있어 하는 분야의 화제를 이끌어내야 대화가 깊어질 수 있는데, 특히 외국인들과 만나면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라서 대화를 풀어가기 힘들다고 한다. 어떻게 하면 다양한 소재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TV나 영화는 물론 다양한 잡지와 신문 같은 읽을 거리 속에서 다양한 소재를 찾아 미리 읽고 나의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매주 화제를 준비한다면 얼마든지 훌륭한 대화를 펼쳐나갈 수 있다. 특히 국제적인 시사 문제를 비롯해서 럭비, 축구, 골프, 현대미술, 고전음악, 여행, 요리, 건강 등 다양한 취미와 상식 그리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과 대화할 소재거리를 평소에 준비한다면 유창한 영어가 아니라 하더라도 외국인들과 만나서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칵테일 파티라는 이름으로 잔을 들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장시간 대화를 하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는 서양 사람들은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라도 쉽게 친해질 수 있기에 그러한 자리를 통해서 사업 파트너도 만날 수 있고 동종업계 사람들을 만나 새로운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행동 양식은 국제사회에서 살아갈 우리의 자녀들이 익혀야 할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내 가정에서 자녀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 요일별로 아니면 주말마다 식탁 대화의 주제를 미리 정해서 화제 준비를 해보면 어떨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 운동, 요리 방법, 용돈, 친구, 인터넷, 유튜브 같은 소재도 좋을 것이다. 주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나 의견을 골고루 반영해 짜임새 있는 대화를 이끌어 간다면 더없이 좋은 대화 훈련이 될 수 있다. 때로는 아이들에게 주제에 맞는 대화를 주도해 가도록 맡겨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유쾌한 대화, 친근한 대화의 방법을 어릴 때부터 가정 안에서 익힌다면 특히 외국에서 학교 생활을 하거나 사회 생활을 할 때 유익하고 즐겁게 대화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를 갖게 될 것이다. 팁. 효과적인 대화를 위한 방법들. 1. 자녀들이 흥미있어하는 주제를 놓고 부모와 자녀가 각기 자료를 찾아본 후 날짜와 시간을 정해놓고 대화나 토론의 시간을 갖는다. 2. 도서실에 함께 가서 관심 분야의 잡지와 책들을 함께 보고 대화를 나눈다. 3.
음악회에 가기 전에 작곡자나 연주자에 대한 정보를 함께 찾아보고 관람 후에 대화를 한다. 4. 자녀의 관심 분야 잡지를 정기 구독해준다. 선물, 그 진정한 의미. 연말 또는 특별한 명절이 돌아오면 해외 생활도 예외가 아니어서 각 백화점마다 각종 선물 잔치와 프로모션으로 다양한 행사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계절을 맞이하며 느끼는 것은 과연 진정한 의미의 선물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질문해 보게 된다. 나에게 또 상대방에게 진정으로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선물은 과연 어떤 것일까? 세월이 흘러도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선물을 주고 또 받을 수 있다면 이 얼마나 아름답고 의미 있는 일인가? 체격이 좋은 15살의 씩씩한 청소년이 되어있는 조나단을 오랜만에 다시 만나보게 된 것은 작년 크리스마스 때였다. 싱가포르에 살면서도 늘 그리워했던 곳 뉴질랜드로 2년 만에 비행기를 타고 방문하는 나의 마음은 마치 선물을 기다리는 어린아이처럼 기쁘고 설레기에 충분했다. 마침 내가 도착하는 날에 맞춰 조나단의 가족이 준비한 성탄 만찬에 초대되어 가보니 그 아이는 어릴 때의 금발 개구쟁이 모습과는 달리 어엿한 청소년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자신이 아침마다 신문 배달을 하여 벌은 돈으로 준비해서 성탄절에 먼 길을 달려온 나에게 조용히 선물을 내미는 그 아이의 모습이 얼마나 대견했는지 모른다. 자신 나라의 지도가 그려져 있는 나무 공예품 선물을 내게 선물해 주는 것은 아마도 지금 싱가포르에 살고 있는 나에게 그동안의 추억들을 기억해 달라는 메시지라고 느껴졌다. 내가 가깝게 지내던 필립 부부의 손자인 조나단을 내가 처음 만날 때는 그 아이가 4살 때였다. 만 5살이 되는 생일날이 바로 인생의 가장 큰 행사인 프라이머리 스쿨을 입학하는 날이다. 그토록 손꼽아 기다리는 입학을 위해 그 아이의 생일을 나도 함께 기다려주며 그 아이가 조부모의 집을 방문할 때마다 나는 그 아이의 친구가 되어 함께 그림을 그리고 색종이 접기 등을 하면서 재미있게 놀아주곤 했다. 처음에 한동안은 아래층에서 조나단의 목소리가 들리면 나는 하던 일을 중단하고 뛰어내려가서 미리 준비해 놓은 초코파이와 사탕을 주면서 5살짜리의 귀여운 꼬마와 대화를 시작하며 그의 관심사인 자동차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주었다. 어느 날부터인가 조나단은 조부모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에게로 먼저 달려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는 조나단에게 과자를 미리 챙겨놓고 있다가 만남과 동시에 선물로 건네주며 그 아이가 기뻐하는 모습을 즐기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조나단의 할아버지인 필립이 나에게 할 말이 있다며 대화의 시간을 요청해 왔다. 히미, 나는 당신이 조나단에게 뭔가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세상을 살아가는 기초의 첫 단추를 채우는 일들은 바로 평생의 가치관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지.
조나단이 인간관계에서 배워야 할 기본을 물질에 대한 집착으로 시작하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아. 물질보다는 인간관계가 우선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당신이 진정으로 그 아이를 친구로 생각한다면 더 이상 의미 없는 행동, 즉 과자로 그 아이의 마음을 사려고 하지 말고 그 아이가 당신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함께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어떨까? 당신이 그 아이를 귀여워하는 마음으로 과자를 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어. 그런데 5살짜리는 단순해서 그런 의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지. 그렇기 때문에 과자 때문에 당신을 따르게 될 것 같아서 염려가 된다. 나는 조나단이 조건 없이 진정으로 사람을 좋아할 줄 아는 건강한 내면을 가진 그런 아이, 사람들과 더불어 잘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아이로 키우고 싶어. 아무 생각 없이 귀여워서 내가 건네주던 과자, 그것이 그 아이의 인생 전체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보니 그동안 나의 행동이 부끄러워졌다.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난 후에는 조나단과 나는 주로 그림 그리기와 만들기를 많이 하였다. 우리 사이를 이어주던 과자가 없어진 후에 그 아이가 내게 전처럼 반갑게 달려오지는 않는 듯 했지만 함께 그림을 그린 추억들은 그 아이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기에 오랜 세월이 지나도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여 어렵게 번 돈으로 내게 귀한 선물을 해준 것 같다. 나는 그 선물을 받아들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른다. 또한 자녀들에게 선물을 해준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보상의 성격이 담긴 선물, 조종하려는 의도의 선물, 뇌물과 같은 선물, 선심용으로 주는 선물 등은 잠시 후에 기억 속에 사라지는 물건일 뿐 진정으로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런 선물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팁. 선물을 주려는 사람의 추억과 연결이 될 수 있는 선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2. 마음을 담아 전하는 선물을 받아본 적이 있다면 그것이 주는 감동이 어떤 것이었는지 대화해 보자. 3. 기쁨으로 줄 수 있는 선물과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 경우와 상황에 또 대상에 맞는 적절한 선물이 무엇인지 연구해 보자.